네, 부산의 모모스, 모모스의 부산이라는 주제로 약 50분간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우리 정준 주스 실장님과 모모스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눌 생각인데요. 전체 50분의 시간 중에서 앞에 얘기는 한 30분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상으로 또 질의응답 주시는 분들, 그리고 현장에서 질문 주시는 분들 아마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질의응답 하는 시간 한 20분 정도 해서 시간을 좀 쓸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면 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아마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영상 먼저 보고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he 2019 World Barista Champion representing South Korea, Xu Yan! A video. A video. 를 빌려서 카페를 시작을 하게 되었거든요. 골동품이라고 해야 되나? 큰 석상과 연못과 이런 것들이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좀 촌스럽다고 생각이 들어서 전부 다 교체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오래된 것들을 꾸준하게 잘 보관하고 함께 유지를 해왔던 게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이곳에 자리를 잡은 지 벌써 15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한 곳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꾸준히 하고 싶다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이 석상이나 이런 것들 지켜온 것처럼. 그래서 꾸준하게 오래된 것들을 잘 가꾸어서 전달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아워리즘 전시를 통해서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함께 느꼈으면 한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아워리즘 전시회의 목적이 도시 재생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뭔가 트렌드를 쫓는 것보다 주변에 있는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이곳에서 오랫동안 잘 유지하고 많은 것들을 전달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시장님 너무 화면빨을 잘 받으시는데 영상을 저희가 2개를 봤잖아요. 네네. 앞에 아마 산지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 영상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 영상은 저희가 올 1월부터
그 다이렉트 트레이드를 위해서 방문했던 에티오피아, 뭐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등 여러 중미의 커피들 산지들을 방문했었던 걸 영상으로 담았는데요. 저희 회사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영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고, 저희 회사가 커피를 단순하게 음료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그 재료를 구매하러 다니는 그린빈 바이어들에 대한 이제 영상이라고도 할 수 있고, 저희 회사의 상징적인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공부를 했는데 또 까먹어 버렸어요. 그린빈 바이어가 뭐를 의미하는 거죠? 생두를 그린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생두를 구매를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고, 저희가 처음에 그린빈을 이제 생두를 구매를 시작하게 되었던 거는 정말 단순한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커피 이게 음료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 좋은 재료를 써야 된다는 것들을 늘 생각을 하고 있었고, 좋은 재료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 산지에 직접 방문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2011년도부터 이제 산지에 커피를 사러 다니면서 인연을 맺게 되었던 농장들과 아직까지도 인연이 되어서 그 커피 거래를 하고 있고, 이제 프렌드십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것도 여기까지. 네.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네네네. 산지에 대한 이야기나 사실은 지금의 모모스만을 보고 계신 분들은 모모스의 어떤 화려함 혹은 온천장 안에서의 그 골목에 위치하고 있는 모모스를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 아마 모모스의 시작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하고는 좀 많이 달랐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4평에서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게 진짜인가요? 맞습니다. 그 이유는 사장님이 처음에 창업을 하실 때 돈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처음에 사장님이 뭔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그 프랜차이즈 유통 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본점의 개념을 가지고 시험 매장을 돌려봐야 되는데, 이 시내 쪽에는 몫이 좋은 자리는 구하기가 힘드니까 아무래도 부모님이 하고 계시던 식당의 한 창고를 빌려서 이 커피 매장을 차려보게 되었었고, 유통을 하려고 하면 이제 커피 재료를 만들 수 있어야 되니까 그 당시에는 조금 생소했었던 로스터리 카페 형태를 띠게 되었었죠. 그래서 사실 그 시기에는 그러니까 커피를 볶을 수 있는 로스터가 부산에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슈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도, 그리고 온천장이 좀 외져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부산에 있는 많은 카페 하시는 분들이 괜히 기계를 보러 방문을 해야 하신다거나 이런 경우가 조금 많았었답니다. 그게 아마도 2007년도에 네네. 모모스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네네. 4평으로 시작을 하고, 그럼 실장님은 언제부터 모모스에서 같이 일을 하시게 된 거죠? 저는 2008년부터 모모스에서 함께 커피를 하게 되었는데, 저는 온천장 토박이에요. 그곳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우리 동네는 정말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사는 조금 노후된 마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 생소한 그 커피 머신, 에스프레소 머신이 들어오는 바가 생기고 로스터기가 들어오고 자연스럽게 관심이 많이 가지게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손님으로 1년 동안 다녔었고, 저도 뭐 손으로 만드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만든 쿠키나 뭐 이런 것들을 사장님하고 식구들, 그 바리스타 식구들 나눠 먹으라고 갖다 주다 보니 어느새 좀 친해지게 되었고, 사장님 지나가면 꼭 붙잡고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뭐 한 잔 우리 개발했는데 먹어보고 가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게 되었고, 어느 날 제가 농담처럼 너무 재밌을 것 같다, 커피가 아르바이트를 시켜달라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들은 척도 안 하시더니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뛰어오셔가지고 이력서를 한번 가지고 와 보시겠어요? 해서 인연이 시작되었답니다. 그러면은 일종의 길거리 캐스팅 같은 네, 그런 그렇죠. 느낌으로 보여지는데요. 캐스팅이 되었죠. 그러면 이제 일을 시작하신 게 2008년부터, 네네, 맞습니다. 모모스가 2007년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한 14년, 15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시장님이 2008년부터 이제 모모스하고 같이 일을 하고 계시고요.
아마도 모모스 커피를 생각하시면 지금 이제 대화 속에 계속 나오고 있는 사장님이라고 표현되는 이형기 대표님과 모스. 네, 네. 모스라는 그 닉네임을 쓰고 계시고요. 그리고 첫 번째 영상에서 보셨던 뭐 너무 유명하신 분이 전주현 바리스타 월드 챔피언 2019년도 월드 챔피언을 하셨던 전주현 바리스타. 만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모모스를 옆에서 관찰하면서 더 많은 분들이 계시구나. 그 오랫동안 모모스라는 그 기업과 함께 해왔던 많은 분들이 계시고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실장님이시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마 여기 기획하시는 팀에서 그런 것들을 착안해서 오늘 실장님을 섭외를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모모스에 대한 이야기가 한 축이 되고 주스 실장님이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그런 일들을 또 같이 이야기하는 그게 한 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실장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모모스 이야기로 한번 가볼까 하는데요. 모모스 14년, 13년 하시면서 어떤 일들을 해오셨죠? 처음에는 메뉴 개발팀으로 캐스팅이 되었는데 커피 회사니까 커피를 배워봐야 되지 않겠냐, 기본이니까요. 그래서 바리스타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저희가 커피를 시작을 할 때 아무도 커피라는 걸 알고 시작을 한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바리스타에 조금 더 초반에는 집중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또 카페의 점장까지 바리스타로서 업무를 하다가 저희가 조금 좋은 커피를 한다는 것들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프랜차이즈를 해달라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을 이제 상담을 해드리고 저희는 어떻게 했었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사람들을 모아놓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카데미를 개설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제 많은 분들께 커피도 가르쳐드리고 저희의 생각을 함께 전달해드리는 아카데미 학원 원장도 또 업무를 했었었고요. 그러다가 제가 조금 잠시 한 2년 정도 공백이 있었는데 잠시 쉬다가 다시 회사로 돌아와서 그때부터는 우리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온라인 쇼핑몰에 그 상품 기획 이런 것들을 함께 하고 있고 온라인 상품몰에서 판매하는 것들은 전부 다 원두니까 그 원두의 원재료가 되는 생두들을 수입하고 그다음에 벗겨진 원두를 수출하는 그런 업무들, 서류 업무들까지 함께 하고 있답니다. 네. 얘기를 듣다 보니 안 한 일이 없으신 것 같은 오히려 아카데미 원장도 하시고 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또 운영하는 일도 하시고 그 전에는 또 바리스타 네네네. 로스팅하는 바리스타 일도 하시고 아마 지금 이야기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이 모모스의 성장하고도 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 중에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물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쇼핑몰이라는 게 언제부터 시작했고 제 생각에는 되게 빨리 이 커피 시장에서는 온라인 쇼핑몰이라는 걸 빨리 도입을 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제 기억으로는 요즘 기억력이 좀 정확하진 않지만 제 기억력으로는 2012년부터 저희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는 스페셜티 커피라는 것들을 접하기 처음에는 그냥 커피로 시작을 했었었고 저희가 2009년 그때 미국의 아틀란타 박람회를 가보게 되면서 스페셜티라는 걸 알게 되었고 우리가 좋은 재료를 쓰려고 했는데 이것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찾던 거다라고 해서 스페셜티 커피 전문 회사가 되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커피를 하다 보니 저희는 외국에 다니면서 이제 그런 문화들을 많이 체험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한국 특히 부산에서 그거를 접목을 시켜서 고객들에게 소개를 하는 것들이 참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부산이 어려웠던 이유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 많이 형성되어 있는 아무래도 부산보다는 훨씬 크니까 그런 문화적인 이제 커피 정보들에 대한 교류들이 활발한 반면에 저희는 조금 고립되어 있었었고 우리가 조금 좋은 커피를 한다고 많이 소개는 하기는 했지만 한계 같은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간에서만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닌
한국에 있는 그러니까 지역을 벗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런 스페셜티를 하고 있다는 걸 알릴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고민을 하다가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얘기를 들은 바로는 처음에 원두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기서 계속 나오는 사장님 이영기 대표님이 실제 산지를 가서 원두를 수입할 때 그때 좀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규모가 있으니까 수입을 한다라는 것은 꽤 상당량을 수입을 해야 되니까 그때 모모스의 규모 체급으로는 그거를 수입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부산에 좀 뜻이 맞았던 몇몇 커피를 운영하시던 사장님들하고 그 원두를 수입을 해서 같이 이제 쉐어를 하는, 그래서 모모스도 부담을 줄이고 실제 부산의 다른 기업들도 그걸 통해서 스페셜티 커피로 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걸로 알고, 제가 들은 게 맞나요? 맞습니다. 네네. 사실 커피 산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에스쇼콜라라는 블렌드가 하나의 커피로만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블렌드 커피를 만들 때도 여러 산지의 커피가 필요하고, 그리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스페셜티 커피는 이제 싱글 에스테이트 하나의 농장의 커피를 소개를 하는 것이다 보니까 커피 산지가 많이 필요하고, 그 많은 산지를 직접 커피를 가지고 오려고 하다 보면 캐파가 작으면 커피를 안 내주려고 해요. 산지에서도 여러 커피를 내놓고 맛을 보면서 좋은 커피들을 팔려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구매력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예 좋은 커피 자체를 테이블에 꺼내주질 않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의 그런 구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함께 좋은 커피를 해보자고 했었던 부산의 여러 업체들이 함께 모여서 부산의 앞글자를 따서 버스 멤버들이 함께 그 커피를 구매해 주시고 사용을 하였답니다. 혹시 실명 거론 가능하십니까? 네. 뭐 블랙업 커피, 이너스 커피, 브에너스 커피, 뭐 송성봉 커피 여러 업체들에서 많이 초반에 제가 사용을 정확하게는 하셨었어요. 모르지만 아마 그 업체들이 지금도 같이 성장하고 있는 그렇죠. 그런 네네. 업체들이지 않나 싶고요. 아마 그렇게 초반을 스페셜티 시장을 겪었던 그런 업체들이 지금까지 같이 성장하면서 부산의 커피 문화, 커피 스페셜티 그 것들을 이루어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 얘기를 듣다 보니 아마 커피에 대해서 뭐 잘 아시는 분들은 익숙한 용어겠지만 스페셜티 커피라는 용어가 계속 나와서 스페셜티 커피가 뭔지라고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네. 저게 뭐지라고 좀 궁금해하실 분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쉽게 설명을 하자면 그러니까 등급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은 뭐 80점 이하의 커피들은 뭐 커머셜 등급의 커피,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유통이 되는 커피, 그리고 80점 이상의 커피들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나누면 뭐 프리미엄급 커피, 그 외 스페셜티 커피, 뭐 조금 하이 스페셜티 커피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뛰어난 향과 맛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한 농장 추적 이력이 가능한 이 농장에서 어떤 단일 품종을 가지고 이 가공이 잘 되어진 맛있는 커피라고 소개를 해도 될까요? 네. 뭐 맞습니다. 너무 설명 잘해주신 것 같고, 혹시 조금 더 궁금하신 분은 관련 자료를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그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 모모스 커피와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꺼내봤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영상에서 나왔지만 모모스 커피가 온천장이라는 지역에 거의 14년 이상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모모스 커피와 온천장은 혹시 어떤 서로 의미를 서로한테 주고받는 관계가 될까요? 온천장이라는 그 지역과의? 사실 이제 저희가 확장이라고 할까요? 조금 스페셜티 커피를 하면서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게 되었고, 그걸 처음에 사장님이 생각을 하셨었던 프랜차이즈 유통 사업으로 확장을 하게 되었었다면, 저희가 이제 온천장과는 큰 그냥 단순한 본점이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저희는 꾸준하게 저희의 내실을 다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더 잘 하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 이 공간을 벗어나지 않고 우리를 찾아주시는 이 공간에서 조금 더 잘 다듬어서 손님께 잘 전달을 하는 게 실제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냥 좀 가볍게 널리 알리는 것보다 한 군데서 다듬어서 하려고 하다 보니 처음 자리를 잡았었던 온천장에서 계속 가게를 꾸려 나가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마 모모스가 영도라는 지역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신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영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으면 하는데 제가 저희 시나리오 상에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습니다. 영도 공장 매입의 진실 물음표 2개가 있거든요. 진실? 네, 어떤 이야기일까요? 저희가 본점을 이제는 조금 다듬어야 될 시기가 되었다라는 판단이 되었어요. 사실 그 온천 매장 본점에는 카페의 매장도 있고 그 매장 안에는 바리스타 바도 있지만 베이커리류를 만드는 베이커리실, 뭐 케이크실도 있고 커피를 로스팅을 하는 로스팅 공장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 쇼핑몰 같은 사무실도 있을 뿐더러 학원까지도 있다 보니까 그 공간을 조금 더 확장해서 잘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하려면 공사를 조금 해야 되잖아요. 리뉴얼을 과정을 거칠 때 공장을 조금 로스팅 공장이 가장 중요하니까 로스팅 공장을 조금 잠시 이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장을 물색하던 중에 사실은 금정구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금정구에 공장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한 군데서 연락을 받은 거죠. 영도에 자리가 났다는데 라고 하셔가지고 원래 모스 사장님께서는 이게 뭔가 자리를 보러 다니거나 이렇게 하시질 않거든요. 근데 또 영도에 자리가 났다고 하니까 선뜻 또 한번 가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보고 돌아오셨는데 우리는 거길 계약을 해야 되겠다. 영도는 진짜 이쁜 바닷가의 경치 좋은 바닷가가 아닌 부산의 생생함이 살아있는 이 날것의 부산의 느낌이 있다. 이 항구의 느낌이 너무 좋고 우리가 이곳에서 부산의 모모스로서 조금 더 자리하는 스페셜티 문화를 조금 더 잘 알릴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인 것 같다라고 해서 계약을 한다고 하시길래 저도 깜짝 놀랐죠. 집에 그리고 회사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계약을 하시려고 하나. 그런데 저희가 곧 이 공간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이라는 게 여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 공간입니다. 그렇게 오픈하셔도 괜찮으십니까? 네, 뭐 사실이니까요. 네. 아마 이 공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네네. 들으신 것처럼 처음 이 곳을 보고 3일 만에 계약을 하셨다라는 그런 얘기가 전설처럼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저희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도 좋지만 아마 여기 플로어에 계신 분들이나 영상으로 지금 같이 하고 계신 분들하고 좀 얘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혹시 질문 들어온 게 있나요? 제가 지금 모니터링이 안 돼서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네. 그러면 저희 스케줄대로 조금 더 얘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고, 이제 그 다음 버전이라고 해야 영도에 대한 이야기. 사실은 저희가 사전에 얘기를 하면서 그런 모모스라는 그 기업이 소위 말해서 부산에만 국한시킬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앞서 제가 살짝 얘기를 끊었던 산지에 대한 부분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모모스의 성장의 어떤 그 기점들을 보면 그냥 제가 옆에서 관찰자의 보기에는 변곡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모모스가 성장해왔던 그런 변곡점. 그 중에 하나가 산지라는 것을 개발을 하고 거기서 원두 트레이닝, 그 다이렉트 트레이닝을 했던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산지에 대한 이야기와 사실 그런 것들이 모모스를 조금 더 적당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글로벌한 형태의 성장과 모습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먼저는 산지에 대한 시장님도 산지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거죠? 네, 저도 엘살바도르의 그 커버 오브 엑설런스라고 산지 중미랑 몇 군데 산지들이 이제 생두 대회를 해요. 그 해에 생산된 커피들을 모두 다 모아서 커핑을 통해서 객관적인 점수를 매기고 그 국제 심사위원들을 초대를 해서 이제 같이 점수를 매겨서 그걸 하는 거죠. 등위를 매기면 우리가 그 인터넷 옥션을 통해서 한날 한시에 같이 낙찰을 받게 되는데 그 엘살바도르 옥션에
그 국제심사관의 옵저버로 첫 경험이니까 옵저버로 가서 같이 커핑을 하고 왔던 경험이 있거든요. 저는 사실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그 영상이 저희 회사 영상이 볼 때마다 항상 웃음 지어지는 볼 때마다 기분이 좋고 그 산지를 가장 잘 드러내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산지에 처음에 갔었던 거는 좋은 재료를 찾아서 하지만 산지로 가는 여정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비행기 타고 도착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한 번에 가는 직항도 없을 뿐더러 여러 번에 거쳐서 이렇게 군대 큰 도시들 거쳐서 도착한 산지에서 다시 그 농장으로 찾아가기까지는 작은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차를 타고 특히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꼬박 이틀을 차를 타고 들어가야 이제 그 농장 우리가 가고자 하는 농장을 찾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라서 매년 다이렉트 트레이드를 하는 게 정말 힘든데 저희가 그것을 산지의 인연과 우리가 해야 하는 좋은 커피들을 찾고자 하는 것들 힘든 와중에서도 그 목적을 잃지 않고 꾸준하게 해왔던 게 우리 회사의 가장 큰 강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아마 이제 앞서 나왔던 그 월드 챔피언이 나왔던 것도 또 모모스가 성장하게 된 또 계기가 그렇죠. 또 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우리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인 전주현 바리스타는 이게 저희는 콩스라고 부르는데 콩스랑 저랑 대회 입문 동기입니다. 저도 사실 처음에 대회를 같이 준비를 했었어요. 저희가 그런 바리스타 대회를 준비를 하게 되었던 이유는 모모스를 알리기 위함이었어요. 우리가 조그만 변방 도시에서 이렇게 커피라는 것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 회사를 알릴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 와중에 바리스타 대회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제 전지현 바리스타랑 저랑 또 우리 다른 베스 바리스타가 함께 도전을 했었어요. 그래서 첫 해 정말 저는 준비를 많이 했는데 뭐 너무 엉망으로 하고 나와서 스스로에게 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끝나고 펑펑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부터 우리 이사님은 좀 콩스는 싹이 보였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나갔던 대회에서 1등을 지역 대회에서 1등을 하고 그 이후부터 꾸준하게 대회를 하게 되어서 이제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까지 하게 되었죠. 이제 여기 그 구조를 조금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국내 대회가 있고 거기서 1등을 한 해야 사람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국가대표가 되어야 나라의 이름을 걸고 세계 대회를 나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게 이제 주스 실장님이 국내 대회에 네. 이제 신청을 해서 했는데 네, 저는 좋지 물 먹었고. 좋지 않은 결과가 났고 이제 전주현 바리스타 네, 네. 전주현 이사께서는 이제 그 이후에 계속 끊임없이 도전을 해서 했고. 네. 세계 대회까지 나가게 된 이제 그런 걸 말씀해 맞습니다. 주신 거죠. 네네. 그래서 2018년도에 처음으로 세계 대회를 나가셨던가요? 맞아요. 네. 2018년도에 처음 네덜란드에서 열렸던 세계 대회에 나가게 되었는데 그때는 정말 잘하고자 하는 욕심이 사실은 처음 그러니까 세계 대회의 무대에 섰다는 것 자체가 꿈꾸던 무대에 서는 거기 때문에 우리 전주현 바리스타뿐만 아니고 우리 팀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이걸 잘해야 되겠다는 욕심이 앞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정말 많이 했었는데 정말 우리 함께 했었잖아요, 늘. 정말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너무 아쉽게 큰 실수를 하는 바람에 첫 대회에선 탈락을 했었고 사실 한 대회 국가대표 선발전에 연속해서 이렇게 선발이 되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보통은 선수들이 그렇게 대회에 에너지를 쏟게 되면 모두 소진이 되어버리고 대회가 끝나면 약간 허탈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대회에 도전을 하질 않는데 전주현 바리스타는 한 번 더 해보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도전을 하게 되었고 다시 국가대표가 되었고 두 번째 나갔었을 때는 한번 경험을 해봤던 여유라고 할까요? 조금 더 내가 진짜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무언가를 고민을 많이 해서 사실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이게 먹힐 수도 있고 안 먹힐 수도 있는
조금 도전을 해봤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지, 시도해보는 거지라는 마음으로 새로운 아이템으로 전달을 하고자 했고, 그게 잘 되어서 이제 국가대표, 아니 월드 챔피언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모모스 커피를 가보시면 모모스 커피를 바라보고 오른쪽 편에 랩실이라고 이제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에 테이블들이 이제 저도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 방금 얘기한 월드 바리스타 대회의 테이블과 동일한 테이블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 테이블을 놓고 계속 연습을 했던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도 동일한 환경을 가지고 그 시연을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면서 아마 두 번의 월드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하게 된 그런 좀 기초를 닦았던 게 아닌가 싶고, 또 하나 또 신기했던 거는 그 현장에서 월드 바리스타 대회 현장에서 테이블을 항상 그게 매뉴얼이 있답니다. 테이블이 놓여져 있고 심사위원들이 있고, 근데 전전 바리스타가 하면서는 그 매뉴얼을 뒤집어 버린 거죠. 그렇죠. 테이블은 원래 높은 테이블 형태여야 되는데 그거를 의자처럼 사용을 해보자라고 해서 테이블을 눕히게 되었었죠. 그래서 그렇게 눕혔던 게 과연 그 룰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제 그런 금지하는 조항이 없었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다. 우리 한번 시도를 해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본점에서 항상 커피를 하면서 고객님들께 하고자 하는 친근함, 우리가 진짜로 내가 하고 싶은, 내가 내어드리는 이 커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싶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전달하고 싶은 거를 대회 시연에서도 그대로 녹여냈던 것 같아요. 네, 막 더 얘기하고 싶지만 우선 혹시 또 질문 들어온 게 있나요? 네. 너무 저희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 플로어에 계신 분들도 네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2080님께서 오전에 지인들과 관람을 하고 왔는데 그 장소에 모모스가 입점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이 질문을 공간을 올려주셨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공간을 아마 네네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공간이고 저희가 아마 올해까지는 이제 문화 공간으로서 되어질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로스팅 공장이 옮겨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스팅 공장과 함께 진짜로 사실 본점은 조금 공간적인 한계가 있었는데 여기는 좀 그래도 넓은 공간이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자 하는 이제 스페셜티와 문화를 함께 엮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충분하게 전달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공사를 하게 될 거고 지금 개념 설계 중이랍니다. 네, 저도 그 계획에는 일부 같이 좀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체 공간의 활용을 놓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이고, 로스팅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컨텐츠가 될 수 있게끔 그래서 그 로스팅하는 모습을 통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오픈하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커피에 대한 컨텐츠를 좀 바로바로 보실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상당 공간은 뭐 지역에 있는 작가들과 좀 작업할 수 있는 전시 공간으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작가들의 어떤 작업 공간 혹은 같이 이제 어우러지는 파티 공간 이런 것으로도 구성을 하면서 영도 안에서 이 공간이 다른 주체들과도 좀 연계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쓰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맞습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2820님, 제가 시장님한테 물어본 건 아닌데 언제 온천장 매장 오시면 시장님한테 커피 꼭 커피 제가 내가 내려드리겠습니다. 2820이라고 네. 직접 내려주신답니다. 맛있게 내려드리겠습니다. 네, 2820님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혹시 또 다른 질문 있나요? 이제 네. 이곳 영도 폐공장을 모모스에서 임대를 하신 건지 아니면 매수를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매수를 하였어요. 네. 그러면 이 폐공장을 모모스의 로스팅하는 공간으로 사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또 뭐 다른 전시를 하신다든지 다른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일단
필요한 것은 로스터리 공장이고 사실 저희 커피 회사에서 가장 심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로스팅 공장은 굉장히 깔끔한 형태로 위생적인 부분을 잘 지켜서 이제 공장을 구성을 하고 이 공장만 하기에는 이 부산의 느낌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이 공간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커피바를 함께 구성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방문하셨던 분들이 스페셜티가 무엇인지 나의 취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고르게 체험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스페셜티 자체가 우리 생활 속의 커피 문화로 체험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 원두 패키지를 보면 그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청년 작가님들, 부산 지역 작가님들과 함께 협업을 해서 그 패키지를 만들기도 했거든요. 저희가 그런 쪽에도 좀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 어려운 일이고, 잘 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그 지역에 연계되어 있는 로컬 업체가 될 수도 있고 로컬의 작가분들과 함께 협업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들을 많이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으로서도 활용을 함께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모모스가 이런 행보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부적으로 봤을 때 이 스페셜티 커피라고 하는 시장이 향후에 현재보다 수치로 표현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5배, 10배 지금의 규모보다 훨씬 더 성장할 것이다라고 하는 내부 판단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매입이냐 이렇게 물어보셨지만 그렇게 작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하고 이 공간을 꾸며 나가는 데에는 향후에 산업에 대한 산업적인 부분까지 좀 고민을 한 내부적인 판단이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2264님. 로스팅 공장이 영도로 옮겨가면 기존 본점에 있는 로스팅 장소는 어떻게 사용되는 건가요? 네. 네, 지금 저희가 며칠 전에 개념 설계한 걸 받았어요. 근데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지금 그 로스팅 공장은 베이커리 팀이 사용을 하게 될 것 같고, 기존의 베이커리 팀 공간은 이제 없어지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자연과 함께 하는 공간으로 조금 만들고 싶어서 약간 정원을 조금 더 잘 가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온라인 팀이기 때문에 로스팅 팀이랑 함께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점이 너무 따뜻한 공간으로 잘 만들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나는 못 오겠다고, 영도로 못 가겠다고, 나는 온천장에 남겨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본점 공간도 지금은 사실은 저희가 그렇게 공간이 나뉘어지게 됐던 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4평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4평 공간에서 이 노후된 도시에 누가 테이크아웃을 하러 올 것인가, 사람들한테 욕을 엄청 들었어요. 여기서 장사를 하려고 테이크아웃 바를 하는 것이냐. 그런데 사람들이 안 오니까 오게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장소를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식당이 단층 건물이었거든요. 그 단층 건물 위에 건물을 새로 2층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장소를 만들게 되었고, 장소를 만들어서 손님들이 오게끔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또 다른 어떤 좋은 재료를 쓰고 고객님들에게 어떻게 전달을 하는 게 좋을 건지 이런 것들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1층까지 확장을 하게 됐던 계기는 사실 사장님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가게가 이제 부모님 몸이 점점 안 좋아지시면서 저희가 이제 그 공간을 다 사용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했어요. 그 시절에는. 그래서 사장님 어머님이 워낙 오랫동안 식당을 운영해 오셨기 때문에 몸이 안 좋아지셨고, 그래서 저는 사장님이 그 식당을 많이 하면 사람의 노동으로 인해서 몸이 망가지는 것, 아프게 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바리스타들 그 본점을 리뉴얼하게 되는 것도
그 바리스타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이 공간에서 조금 더 효율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힘들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게 되면서 리뉴얼을 계획을 하게 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저희가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구매를 해서 막 카페로 만들어야지 한 곳이 아니고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서 공간을 갖추어 가다 보니까 사실은 좀 정리가 되지 않은 공간이기도 하지만 또 그게 저희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본점 리뉴얼도 건물을 새로 짓는 게 아니라 재생을 다 하기로 했어요. 각자 주택이었던 그 공간들을 전부 다 조금씩 다듬어서 사무실을 만들고 고객이 손님들이 앉으실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더 만들고 우리의 상징성을 지켜갈 수 있게끔 상징이 되는 부분은 조금 살리고 이런 형태로 리뉴얼을 계획을 하고 있답니다. 네, 아마 시간 관계상 한두 분 정도 질문만 더 듣고 마무리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아직 온라인으로 들어온 건 없죠? 네. 현장에 계신 분 중에 혹시 한 분 질문 계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모모스 커피를 너무나 사랑하는 고맙습니다. 팬입니다. 아주 장원에서 왔는데요. 네. 부산에 오면 꼭 모모스 매장을 들러서 커피를 마시고 가요. 음. 진짜 그 스페셜티라든지 향들이 너무 좋아서 특히 저희 그 남편이랑 게이샤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한 번씩 온라인 매장에 들어가면 그 상품들이 이렇게 저거 한 품이라든지 되게 좀 좋은 원두들이 뜨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이렇게 보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면 벌써 품절이 돼서 없어요. 그러고 있다가 한 며칠 뒤에 들어가면 그게 또 올라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조금 엉뚱한 질문이긴 한데 그 원두들이 그거를 로스팅이 안 돼서 품절이 되는 건지 아니면 생두 자체가 떨어져서 품절이 되는 건지 그게 살짝 궁금. 아, 네네. 이 질문은 찐팬이기 때문에 네. 네, 엉뚱한 질문이라서. 네, 아닙니다. 두 가지 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스페셜티가 저희가 취급하는 스페셜티도 굉장히 조금 등급이라고 할까요? 뭐 이게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포지션이 잡혀져 있는데 진짜로 비싸고 좋은 커피들은 소량이니까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작게 생산이 되어서 한 번밖에 로스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는 저희가 이제 예고를 하고 일주일 동안 뭐 예약 판매를 한다든지 그 시기에만 판다고 반짝 그렇게 하는데 저희 홍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래도 물량이 조금 많은 편이라서 커피는 많이 뽑지만 커피 취급하는 커피 종류도 좀 다양하잖아요. 여러 품목을 로스팅을 하다 보니 인기가 좋은 커피들은 뭐 하루에 2-3배치씩 그거를 뭐 2-3일에 한 번씩은 꼭 로스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말씀하신 게이샤 커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싼 커피들이다 보니 맛있는 거는 알지만 가격대가 조금 부담돼서 막 못 사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데일리 커피로 드시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볶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에 볶은 커피를 목요일에 출고를 하기에는 저희가 양심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스팅 날짜 때문에 조금 목요일 금요일에는 품절을 했다가 다시 주말에부터는 주문을 하실 수 있게 그렇게는 지금 시스템이 잡혀져 있어요. 그리고 저기 패키지 부분도 제가 너무 예뻐서 거기 작가분들이랑 같이 협업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네네네,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렇게 활성화 시켰는지 그 부분도 되게 궁금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 디자인적인 부분인데요. 처음 시작은 그 패키지 고객님들에게 상품성을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상품성을 가질 수 있게 만들까 이 상품을 저희가 커피는 진짜 좋은 걸 저희는 생두부심이 있거든요. 정말 좋은 커피를 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하고 있는데 고객님들께 단순하게 말로만 전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한눈에 이거는 정말 내가 소비했었을 때 가치 있게 느껴진다라는 상품성이 있는 커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 많은 고민을 하게 됐었고
저희 회사에 처음부터 제가 처음 커피를 할 때부터 테이크아웃바 4평짜리만 할 때부터 오시던 손님이 한 분 계셨는데 나이대가 비슷해서 정말 영혼을 조금 나눌 정도로 이렇게 친하게 지내시는 작가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작가님이셨거든요. 근데 실제로 작품 활동을 하시진 않는데 그 본인은 이제 조금 본인 또 다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나중에 한 50 정도 되면 한번 날개를 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분이 저희를 생각하면서 떠올리면서 그려주셨던 그림들이 매장에 많이 있었어요. 액자들이. 그래서 이 그림을 소개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패키지를 하얀 벽처럼 만들고 그곳에 그분이 저희를 생각하며 저희를 떠올리면서 그려주셨던 그림이기 때문에 그 그림을 패키지에 표현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작가님 저희도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이 작가님들 활동하시는 거 보잖아요. 이분과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이분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고 저희가 부산에서 활동을 하면서 부산이기 때문에 조금 느꼈었던 불편함을 이 작가님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함께 하자고 제의를 많이 드리고 또 더 디벨롭 시켜 나갈 예정이랍니다. 네,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 아마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 시간인 것 같은데요. 제가 모모스를 옆에서 관찰자의 시점으로 이렇게 보면서 아까 중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변곡점들, 성장을 하게 만들었던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 게 그 산지라는 것들을 이렇게 개발하기 시작하고 이제 다이어트 트레이닝을 했던 그 부분도 있고 초반에 보면 모모스가 그 아까 얘기 중에 나왔는데 2층을 확장을 하면서 리모델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이형기 대표가 어떤 행위를 하셨냐면 리모델링이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 미국의 그 뭐죠 이름이? 큐그레이더. 네네, 간별사라는 이제 그 시험을 치러 가버리신 거예요. 이제 리모델링은 돈을 많이 투자를 해서 리모델링은 마무리가 되고 매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분이 그 매장을 보지 않고 그 다음 스텝을 위해서 Q 그레이드 그걸 따기 위해서 가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얘기를 듣고 살짝 충격을 받았는데 이 대표분이 대단한 그 정신적인 분을 가지고 있구나. 다 저희가 잘해서입니다. 저희를 믿고 떠나신 겁니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면서 그 다음 수를 이렇게 두어가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이고 지금 아까 저희 얘기했던 영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온천장에 대한 리모델링 부분도 아마 그 맥락에서 이렇게 바라보자면 향후를 생각한 또 다른 모모스의 포석이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저는 모모스에서 일을 하면서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어요. 커피라는 걸 모모스에서 처음 시작을 하게 되었었고 커피를 우리가 잘 모르는 상황이니까 잘 해야 된다는 그 생각밖에 없어서 노력을 계속 하다 보니 시스템적인 부분은 다른 프랜차이즈에 파트타이머로 일이라도 한번 하러 가볼까? 그러면 뭔가 시스템 같은 걸 배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어떻게 하면 다 같이 우리가 모모스를 잘 키울 수 있을까를 늘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실 뭐 사장님의 큰 그림은 있으시겠지만 일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장님이 이런 거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우리는 이런 방향이면 되게 좋을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너무나 공감을 했었었고 그렇게 이루기 위해서 그냥 다 같이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해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생각보다 많이 성장을 했더라고요, 저희가. 그런데 아직도 저희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영도 공장까지 함께 하게 되면 더 잘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공간이 커지고 뭐 매출이 커지고 이런 것보다 개개인의 성장으로 인해서 한 회사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생각을 조금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저희 그 모모스의 부산의 모모스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이야기해 주신 주스 실장님한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